안녕하십니까?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오늘은 화성시의 명소 윤건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윤건능에 대한 것은 화성시민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오늘은 윤건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한 윤건능.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저 조선의 왕과 왕비가 잠든 곳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능선 아래에는 역사책에서 미처 다담지 못한 아픔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선 후기의 격동기로 모시고 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윤건능에 잠든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희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구름 너머의 꿈. 1776년 6월의 어느 날 한양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경궁의 한 처소에서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26살의 젊은 임금 정조는 13년 전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원된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의 능을 화성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정조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전하, 대신들이 입시하기를 청합니다. 내관의 말에 정조는 눈물을 훔치고 초상화를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능을 옮기는 일은 조정의 신하들, 특히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론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정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리라 다짐하면서 제2장 어머니의 눈물. 수원 화산자락, 현재 육릉 자리에 서 있는 해경궁 홍씨.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살아생전 늘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랑했다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남편이 이곳을 좋아했으니. 해경궁 홍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22년 전 남편이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함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드디어 남편의 능을 이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해경궁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조정의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의 능을 이곳으로 모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정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3장 왕의 행차 화성 능행. 1789년 윤 2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의 배봉산에서 화성으로 옮기는 훌륭한 천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능의 이전이 아닌 정조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능을 화성으로 옮기고 그곳에 성을 쌓아 새로운 시대를 열겠소. 정조의 이 결정은 노론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원 화성을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795년 윤 2월 9일,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을묘원행입니다. 8일 동안 이어진 이 행차는 단순한 능행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우산을 거부하고 비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를 피하면 이 행렬에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찌하겠소? 나 하나만 비를 피할 수 없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조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제4장 숨겨진 이야기 육릉의 비밀. 육릉에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의 능을 이곳으로 옮긴 후 그는 매달 음력 보름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 아버지에게 국정을 일일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날씨를 핑계로 만류할 때마다 정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귀주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견디셨다. 이 정도 날씨쯤이야. 육릉 주변의 칙생 또한
정조의 세심한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에 정통했던 거유 이재희와 함께 직접 나무의 종류와 위치까지 결정했습니다. 능 주변에 심은 소나무는 사도세자의 굳건한 의지를 매화는 해경궁 홍씨의 품격을 그리고 버드나무는 정조 자신의 그리움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육릉 북쪽에 위치한 7그루의 은행나무입니다. 이는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나이인 27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7그루는 7번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나무들이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특별한 생장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육릉 주변의 소나무들은 일반적인 소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수명이 훨씬 길고 매화는 다른 지역보다 꽃이 한 달가량 일찍 피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육릉의 성물 배치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 당대의 엄격한 왕실 의례와 관례를 과감히 깨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의 능을 왕릉과 동일한 격식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석인, 무석인, 성마, 성향 등의 배치뿐만 아니라 교수와 크기까지 왕릉의 것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능 앞에 세워진 혼유석의 크기가 실제 왕릉의 것보다 약 10%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세자가 비록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정조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왕보다도 위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육릉에는 일반 왕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자신이 육릉을 방문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능 주변 언덕 아래에 작은 석실을 만들었는데 이곳은 햇빛이 특정 시간에만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은밀한 공간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드리고 국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현대의 고고학 연구에서는 이 석실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과 당시 화성 성역에 참여했던 장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비밀은 정조가 자신의 묘자리를 생전에 아버지 능 가까이에 미리 정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 왕들은 자신의 묘자리를 신하들이 선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자신의 최후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781년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 이미 자신의 묘자리를 아버지의 능에서 정확히 366보 떨어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366보는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였습니다. 정조는 살아생전에도 죽은 후에도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그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5장 마지막 효신 권능의 탄생.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세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수많은 의혹이 존재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정치적 음모로 인해 독살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사망 원인은 심한 설사와 탈수로 인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조는 생전에 오랜 기간 위장 질환을 앓았고 마지막 병환 중에도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임종 직전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몸은 비록 떠나지만 정신은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이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뜻을 후대가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 말을 마치고 정조는 북쪽 육릉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조의 묘는 그의 생전 유언대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 옆 그가 직접 지정한 위치에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능입니다. 육릉과 건능이 나란히 자리하게 된 이유입니다. 건능 조성 과정에서는 여러 이변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정조의 시신을 안치하던 날 갑자기 맑던 하늘에서 가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육릉 방향에서 무지개가 솟아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신하들은 하늘이 우리 임금의 효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건능의 가장 특이한 점은 정조와 그의 비효의 왕후가 함께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도 왕과 왕비가 같은 능에 합장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조와 효의 왕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효의 왕후 김씨는
정조보다 30년이나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남편 곁에 묻히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이는 왕비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깊은 애정이 있었음을 치사합니다. 건능에는 일반 왕릉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물이 있습니다. 바로 쌍인석이라 불리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형태의 석인상입니다. 이는 정조와 효의 왕후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석인상의 얼굴이 서로를 향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영원한 대화를 상징하는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건능의 또 다른 특징은 능 주변에 심어진 쌍나무들입니다. 이는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 맞닿아 있는 형태의 나무로 대부분 느티나무와 팽나무였습니다. 이러한 쌍나무는 왕과 왕비의 영원한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고사했지만 건능 동쪽에 있는 한 쌍의 소나무만이 2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해경궁 씨는 아들과 남편의 능을 오가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815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경궁 홍 씨가 정조 사후 15년 동안 매일 아침 사도세자와 정조의 초상화 앞에서 직접 차를 올리고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재산을 털어 윤건능 주변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녀의 이러한 선행이 윤건능을 더욱 신성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제6장 시간을 넘어선 사랑 윤건능의 오늘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윤건능은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능의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만 보고 돌아갑니다. 깊은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사랑과 효심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윤건능에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매년 음력 4월 13일 사도세자의 기일에는 윤릉 주변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날 새벽 윤릉 주변의 솔숲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며 바람이 없는 날에도 소나무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세자의 탄식이라 부르며 사도세자의 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정조의 기일인 음력 6월 28일에는 건능 주변에 유난히 많은 반딧불이가 나타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윤건능 일대는 실제로 특별한 미기후를 형성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능 주변에서만 발견되는 왕의 반딧불이라는 희귀종이 존재하는데 이 반딧불이는 일반 반딧불이보다 발광 시간이 길고 빛의 색이 푸른빛을 띈다고 합니다. 윤건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윤건능의 일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친필로 쓰인 편지로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님, 신하로서 아들로서 부족함이 많았으나 마음만은 언제나 아버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아버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정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 윤건능 주변 정비 작업 중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유물은 용의 거울이라 불리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정조의 능을 조성할 때 묻힌 것으로 왕과 왕비의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거울의 뒷면에 새겨진 문양이 정확히 윤건능의 지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조가 생전의 풍수지리학적 원리에 따라 자신의 능 위치를 세심하게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윤건능에 담긴 효심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한 역사학자는 윤건능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조가 화성 성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효심비라는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석들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대부분 아버지 사도세자를 암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이러한 비석은 총 24개로 이 중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은 2019년 강원도 원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윤건능에서는 정조대왕 효신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정조의 화성 능행을 재현하고 효 관련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효신 편지 쓰기 대회인데 참가자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이 편지들은 윤건능 주변에 있는 효심 나무에 걸리며 정조의 효심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윤건능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역사적, 건축학적 중요성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한 인간의 깊은 사랑과 효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윤건능은 단순한 왕릉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사랑과 효심의 상징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침묵 속의 속삭임. 윤건능의 성물들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바람과 햇빛을 견디며 이곳에 묻힌 이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물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표석입니다. 이 표석은 능의 정면에 세워진 비석으로 누구의 능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육릉의 표석에는 장원세자 현룡원이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내린 장원이라는 존호와 함께 이곳이 그의 안식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물학자들에 따르면 윤건능의 성물은 다른 왕릉의 성물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문석인과 무석인의 얼굴 표정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일반 왕릉의 석인들이 엄숙하고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는 반면 윤건능의 석인들은 미세하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석공들이 정조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조는 아버지와 자신이 잠든 곳이 슬픔이 아닌 평화와 안식의 장소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윤건능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매년 춘분과 추분, 그리고 하지와 동지날에는 특별한 자연현상이 나타납니다. 해가 정확히 육릉과 건능 사이로 지는 순간 두 능 사이에 금빛길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지형과 태양의 위치가 만들어내는 자연현상이지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듯한 황금빛 길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1986년 한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정조의 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8년 첨단 지질 탐사 장비를 이용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육릉과 건능 사이에 지하 약 3m 깊이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돌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돌길은 두 능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석재의 종류와 가공 방식으로 볼 때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정조가 자신의 능을 조성하면서 아버지의 능과 물리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랐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발견된 정조의 친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몸은 반드시 아버님 곁에 두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두지 말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라. 이 지시에 따라 두 능 사이에 비밀 통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유적 보존을 위해 추가적인 발굴을 제안하고 있어 이 비밀 통로의 정확한 용도와 구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건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한 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따뜻한 시선 또는 귓가에 들리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 같은 것들입니다. 윤건능을 찾는 다음에는 능 앞에 잠시 서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그토록 꿈꾸던 곳이다. 아버님과 함께 영원히. 이 속삭임은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공감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 윤건능에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 사랑, 효심, 그리고 희생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건능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잠재된 보편적 감성을 일깨웁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건능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